자, 이번 이야기는 정말 오랜만에 전배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또 여러 일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참여하시니까 그래도 좀 살짝 어색한 그런 것도 있긴 있겠어요. 고향에 온 것 같네요. 그죠? 네, 어색하지만 편안한 이곳. 그죠? 네. 자, 일단은 오늘 전설의 배성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거 되게 좀 고민했는데, 한일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한일전? 자, 그럼 도대체 어떤 한일전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전배예요. (10월) 한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그때쯤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배송을 하고 있었었고, 목요일 날이었었는데 제가 보통 금요일, 토요일은 고정으로 쉬다 보니까 토 휴무를 잡아놨었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가족들이랑 일본 후쿠오카에 놀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 화, 수, 목 이렇게 휴무를 잡아서 금요일, 토요일 쉬고 일요일 일하고 월, 화, 수, 목 쉬는 그런 휴무가 잡혀있는 상황이었어요. 목요일 날 일 끝나고 집에 가던 도중에 갑자기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 물어봤더니 금요일 날 일을 하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혹시 괜찮으면 휴무를 금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꿔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상 그 다음날이 휴무였던지라 갑자기 이게 휴무 바뀌면은 뭐 짜증도 날 상황이긴 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그래 버리면 저는 토요일부터 토,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6일을 내리쉬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내가 가는 배송구역 아니지 않냐,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얘기해줘라 했더니 95%가 아파트고 한 10집, 15집 정도 일반 빌라가 이렇게 있는 데다 배송하기 굉장히 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새벽에 6시쯤 돼가지고 차에 타서 출근을 하고 있었는데 무당 이모님께서 그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전화를 받아서 이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이러려는데 갑자기 야 너 어디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휴무였는데 뭐 이래를 해서 오늘 나가게 됐다. 딴 데 나간다 했더니 아닌데? 야 너 일 나간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어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간다고 했더니 왜요? 지도라도 찍어줘요, 주소라도. 이랬더니 꼭 가야 돼? 빼면 안 돼? 왜 지금 가? 뭐 하러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그렇게 됐다. 내가 그리고 다음 주에 4일 연장 쉬다 보니까 요거를 내가 뺄 수도 없는 거고 이미 수락해버려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 그러면 이모가 벼랑간 전화 와서 나와라, 뭐 하지 마라, 빼라 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그때는 두 말 하지 말고 그 자리 벗어나든가 해라. 이모 말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겁을 주냐고. 아침부터 겁을 주고 그래요? 이모 이랬더니 알았어, 몰랐어, 빨리 대답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모 얘기 들을게요. 그렇게 할게요.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럼. 암튼 그런 줄 알고 전화 잘 받으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일 되겠나 싶었어요. 제가 간만에 아파트 가서 편안하게 배송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무슨 아파트에 하자가 있나 싶기도 했는데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생각은 뒤로 하고 저는 평소와 같이 그 물류센터에 가서 물건들을 싣고 배송을 나갔고요. 아파트가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만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진짜 배송하는 사람들의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배송을 하다가 한 3시쯤 돼가지고 그 아파트 지역 배송이 전부 끝났어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모님께서 새벽에 하셨던 얘기 때문에 괜히 엘리베이터 타면 여기저기도 안 쳐다보고 그냥 아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일도 안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것도 무뎌지고 그냥 평소처럼 배송을 했었어요. 그렇게 아파트들 배송이 전부 끝나고 나니까 대략 한 15집 정도 남았었는데 그 아파트 뒤쪽에 있는 상가들이랑 그 상가 옆에 있는 조그마한 빌라 단지 16집이었나 15집이었나 이렇게 남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후문으로 나와서 그쪽 상가 배송을 하고 빌라촌이 있는데 중간에다가 차를 멈춰 세운 다음에
굳이 차로 막 돌아다닐 필요 없겠다 싶어서 제가 들고 다니는 카트, 택배 기사들 뭐 초록색깔 카트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갈 순서대로 물건들을 챙겨놓고 이렇게 카트를 질질 끌면서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배송하고 저기 배송하고 대략 한 4-5집 남았는데 한 집에 배송 물건이 한 건물에 3개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좋다 하고 무거운 게 2층이고 그 다음에 봉투가 1층, 지하 1층 이렇게 있어서 무거운 거 먼저 2층에 가서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1층 배송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 내려가서 지하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한 층에 2집씩 있다 보니까 B공 1호, B공 2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B공 1호에 배송을 해야 됐어서 제가 B공 1호에다가 물건을 내려놓고 사진을 찍으려는데 이게 계단 올라서서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각이 좀 안 나오길래 그 옆집 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B공 2호 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완료 처리를 하려는데 보니까 B공 2호 같은 경우에는 집 문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열려있던 상태였고 그 문이 없지만 마치 뭐 문을 대신한다듯이 왜 실 같은 거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해갖고 무슨 천대기 마냥 이렇게 무릎 위로는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게 돼 있길래 그냥 이렇게 문 열어놨네 싶어갖고 사진 찍고 이렇게 완료 처리하고 있는데 까르르 까르르 막 애들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집 B공 2호 앞에서 문도 열려 있어갖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 봐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싹 쳐다봤는데 네. 애기들 한 6살? 7살 정도 돼 보이는 남매였어요. 애기들 둘이 이렇게 쪼그려 앉아갖고 저를 이렇게 앉아서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녕? 니네 남매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괜히 뭐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되니까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쳐다봤는데 얘네가 그냥 저를 쳐다만 보고 있길래 그래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저는 배송 마무리해야 되는 어플을 정리해놓고 올라가려는데 야, 저 사람 우리 봤어. 저 사람 우리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순간 굳었어요. 제가 아이고 사람 아니구나 했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그 자리를 떴어요. 그 자리를 떴고 다른 집 배송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B공 1호에서 5배송을 제가 했다고 알람이 띠링 뜨는 거예요. 그래갖고 5배송? 아까 가기 좀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일은 일이니까 2집 정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다시 그 집을 제가 가기로 했고요. 가서 다시 봤는데 물건도 제대로 있고 제가 아까 사진 찍은 거 확인해봤는데도 뭐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거 이 사람 잘못 본 거 같은데 이 사람 사진 같은 거 잘못 보고 지금 5배송 처리한 거 같은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객한테 전화를 하려고 고객 전화번호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이모님한테 전화가 띠리링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모 하고 전화 받았는데 야 나와 이러고 갑자기 다급하게 나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그 목소리에 순간 제가 놀라가지고 뛰어 올라오려는데 갑자기 그 B공 2호에서 누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저기요 이러는 거예요. 야 듣지 말고 나와 막 소리를 지르시니까 저는 그 상황이 좀 놀래기도 했었고 상황도 그랬었고 그래갖고 바로 후다닥 뛰어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막 그 집에서 대략 한 20m 30m 정도 카트도 내팽개친 채로 그냥 도망 나왔어요. 이모 왜 그러냐고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 많이 거기서 벗어났지. 야 빨리 차 타고 가라고. 차 타고 그냥 그 자리 뜨라고 하니까 나 여기 카트 있는데 그것만 그러면 챙겨서 가겠다고. 그 집 앞에 카트에 물건이 있다고 했더니 냅두고 나오라고. 그 근처 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 뜨라고. 너 그 주변 사람한테 전화를 하든 뭘 하든 해갖고 그거 챙기고 하든 뭘 하든 빨리 그 자리 벗어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뭐 서두에 새벽에 일단 통화했던 것도 있고 상황 좀 안 좋은 것도 있다 싶다 보니까 이모 그러면 잠깐만 전화 끊어보라고. 나 이거 동료한테 전화해갖고 물건만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이모한테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더니 야 가지 마라. 너 진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얘기하고 마침 주변에서 배송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얘기하고 카트 여기에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요것만 좀 부탁한다 얘기했더니 이 친구도 마침 한 10분 안에 끝난다고 배송이 자기가 가서 그거 챙기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통화 끝나자마자 저는 좀 안도감에 이렇게 가슴 쓸어내리면서 이모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이모 때문에 놀랐다고 어찌됐든 나 자리 벗어났다고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더니 야, 너 뭐 그런 거 말 걸고 막 안 그럴 때 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애들 둘이 있어갖고 그냥 말 건 게 땡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너 걔네 얼굴 기억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나죠 걔네 했더니 얘기해보라고. 생김새 얘기해보라고. 남자애는 이렇게 생겼었고요. 여자애는 하고 제가 그 여자애 설명을 하려는데 불과 제가 뭐 한 10분 15분 전에 봤던 얼굴이다 보니까
여자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 바로 옆에 있던 남자아이 얼굴은 기억나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 여자아이는 했다가 어버버 탔어요. 여자아이는 맞아? 이모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았던 것 같다고 내가 처음 봤을 때 남매냐고 물어봤다고. 이모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니 너 거기 지금 주소 불러. 주소 부르고 너 차에 가서 차에 타 있고 그 자리 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창문도 열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주소 불러.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이야 이해가 갑니다만 그때 당시 그렇게 이모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짜증이 엄청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주소를 불러야 돼요? 이렇게 이모님한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배야 저기 있잖아. 주소만 부르고 차에만 좀 타 있자. 이렇게 이모님께서 저기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온화한 마치 뭐 아이 다루는 이런 말투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와 반대로 저는 그때 굉장히 막 짜증이 내고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왜 지금 주소를 불러야 되냐고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그래서 전배야 그러니까 주소 좀 불러 좀 제발 좀 주소 좀만 불러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주소만 불렀으면 끝날 일을 왜 내가 주소를 불러야 되지? 왜 불러요? 왜? 아, 싫은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모님이랑 대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주소 좀 풀러라 제발 주소 좀 풀러라 막 이렇게 실갱이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 동네 옆에서 배송을 하고 있던 친구가 배송을 끝마치고 카트를 챙겨갖고 가던 도중에 제가 차에서 통화하고 있는 게 보였나 봐요.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갖고 창문을 똑똑똑 이렇게 하더니 형 아직 안 갔냐고 미리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제가 순간 뭐에 이게 미쳤었는지 그 친구한테 그냥 쌍욕을 퍼부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야 너 그럼 주소 부르기 싫으면 그 옆에 사람 좀 바꿔보라고 이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제가 진짜 짜증이 나서 전화기를 창문 살짝 연 사이로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당연히 그런 이상행동을 하니까 이 친구도 이 형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제 전화를 받아든가 동시에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그랬는지 그 친구가 전화기를 받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주소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모님이 제 차에 있는 곳까지 오게 됐어요. 이모님께서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빤히 보더니 잠깐만 내려보래요. 화 안 낼 테니까 짜증 안 낼 테니까 잠깐만 내려보자 전배야. 잠깐만 내려보자. 그래서 저는 화도 엄청 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왠지 모르게 이모님 진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다리를 막 벗어나고 싶고. 근데 일단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차에서 내렸어요. 전배야 너 있잖아. 차 여기다 세우고 이거 대리를 부르나 해서 집으로 보내고 이모랑 같이 좀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가기 싫어서 제가 막 거기서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모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모 당까지 가게 됐어요. 이모님께서 저를 앉히더니 진짜 5만 가지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한테 하는 욕이 아니라 진짜 5만 가지 막 욕을 하시더니 다시 저를 보시더니 정말 진짜 온화한 표정으로 전배야 있잖아. 이모가 전배한테 몇 가지 시킬 건데 전배가 이모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모 말 좀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 있잖아 지금 빨리 슈퍼나 편의점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너 어차피 내일부터 쭉 쉬잖아. 그지?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다가 일본 가. 일본 갔다 와. 갔다 와서 이모 좀 다시 보자. 이모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알겠다고 말은 나오는데 진짜 제가 참을 수 없는 이 짜증이랑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이모님께서 봤어도 제가 왠지 이모 말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이모님께서 갑자기 제 와이프 이름 그리고 제 아이 이름 땡땡땡땡땡땡 안 지킬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빡 지르시는 거예요. 가족 이름을 들으니까 뭔가 조금 몸속에서 짜증이 났던 거, 화가 났던 게 좀 사그라드는 느낌도 들었고 알았다고 이모 말 듣겠다고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과자랑 이런 거 싹 사갖고 이상하게 또 그 편의점을 가니까 진짜 먹고 싶은 게 막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껌도 잘 안 씹고 단 거 잘 안 먹거든요. 진짜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 메가톤바 먹는 게 제 인생의 유일한 당인데 그렇게 과자를 엄청 챙겨가지고 집에 갔고 과자 많이 사갖고 집에 가니까 당연히 애기도 좋아하고 우리 와이프도 어쩐 일로 이렇게 애기 과자를 챙겨왔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씻고 저는 잠에 들었고요. 하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제가 진짜 막 아이 마냥 손에 과자랑 입 주변에 과자가루 천지를 하고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일단은 이모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그날은 그렇게 먹던 거 치우고 조용히 잤어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 과자 상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왜? 그랬더니 이거 보라고. 여기 없다고. 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과자는 따로 상자에 모아놔가지고 그 상자를 넣어놓는데 저나 와이프나 우리 아들이나 위치는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 과자 상자를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아마 자는 사이에 제가 다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아빠가 다시 채워놓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 옷과 입 그리고 입 주변 얼굴 천지에 과자가루를 묻혀가면서 엄청난 양의 과자를 먹었었고요. 월요일이 되어서 저는 저희 가족과 같이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을 해서 택시를 타고 나카스라고 하는 나카스 강이 있는 조그만한 도시가 있어요. 그쪽에 호텔을 잡고 대략 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것저것 사 먹고 네. 호텔 오는 김에 캔맥주라던가 이런 거 사가지고 호텔에 들어왔는데 몇 잔 먹다가 시간이 자야 될 시간이고 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는 시간이 일정해야 되다 보니까 10시쯤 돼가지고 다 같이 불을 끄고 잠에 들었고요. 제가 왠지 모르게 와이프나 아기가 잠이 들기 전에 TV를 보고 있을 때 제가 먼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게 되는데 눈을 감고 이러고 있는데 무슨 데스까? 뭐뭐 데스까? 뭔 데스까? 뭔 데스까? 무슨 뭔 데스까? 일본어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TV 틀어놓고 그러고 있나? 나 자고 있는데 TV 보고 있나? 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잖아요. 그런 데까지 괜히 놀러 왔는데 해외여행 왔는데 일찍 자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가지고 무슨 데스까 소리는 자꾸 들리는데 이걸 또 그런다고 TV 끄고 자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래서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조진웅 배우님께서 나오는 영화도 봤다 보니까 자꾸 스까스까 거리니까 그냥 드립을 쳤어요. 안 스까먹는다 했다 아이가 이러고 영화 속 나오는 대사를 그렇게 드립을 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을 봤어요. 보통 그렇게 제가 뭐 성대모사라던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뭐 웃는다던가 왜 저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조용한 거예요. 그러고 계속 무슨 데스까 뭐 이런 소리 자꾸 들리니까 그런다고 제가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초적인 단어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살짝 떴어요. 근데 TV도 꺼져 있고 와이프랑 아들은 자고 있고 깜깜해요. 몸을 일으켰죠. 뭐지? 꿈 꿨나? 더러운데? 막 이러다가 흡연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김에 잘 됐다. 그래갖고 전자담배랑 카드키 챙겨가지고 간단히 그냥 잠옷에 그냥 잠바만 입고 1층에 내려왔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흡연존, 비흡연존 이게 좀 강하게 돼 있다 보니까 호텔 뒷문에 가서 흡연존을 가가지고 이렇게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체크인할 때 봤었던 외국인 남성분 그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담배를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문 마셨길래 목례만 살짝 이렇게 하고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분이 제가 체크인할 땐 몰랐는데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하면서 언제 왔고 어디 놀 거고 언제 며칠 가요 막 얘기를 하고 그분도 들어가시길래 저도 다시 담배를 다 피우고 난 후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청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정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제 그 새벽에 밤늦게 봤던 그분 이렇게 같이 타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한국말 진짜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사를 했는데 이 외국인 일하시는 분께서 저를 쳐다보더니 약간 좀 갸우뚱 이러더니 일본어로 인사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일본어로 인사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도 제가 자다 일어나서 또 스카스카스가 소리가 들리길래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것도 아니고 꿈도 아니다. 귀신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고 눈을 뜨니까 다시 저한테 뭔가 물어보고 있었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본어는 모르니까 이렇게 일어나갖고 잠깐 머리 극적이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담배는 또 피고 싶고 그 와중에 오늘은 그럼 후문에 가긴 좀 그러니까 정문 쪽에 나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술집 거리다 보니까 밤에도 이렇게 불빛이 휘황찬란하거든요. 후문에서 담배 피기에는 좀 그러니까 정문 쪽 가서 이렇게 담배 피고 그렇게 들어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층 내려가가지고 담배를 피우려고 나가고 있는데 어제 봤던 그 외국인 분이 또 계시는 거예요. 앞에. 근데 또 제가 분명 어제 밤에는 이렇게 같이 한국어를 했었는데 또 오르세 막 이렇게 하니까 먼저 가서 또 말을 걸긴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가갖고 또 쪼그려 앉아갖고 전자담배 태우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또 한국어로 막 이렇게 추청하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낮에는 또 왜 그랬냐, 왜 그렇게 모르세요 하고 그렇게 갔냐, 좀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은 먼저 들어가고 저도 이렇게 담배를 다 피우고 들어가서 누웠는데, 왜 그런 거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를 핀다지만 연초가 아니고 전자담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담배를 피면 저는 과일향을 피기 때문에 연초향은 안 나야 정상이긴 한데, 침대에 딱 누움과 동시에 제 몸에서 그 연초 담배를 폈을 때 나는 그 담배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피는 담배가 냄새가 좀 독한 건가, 왜 이렇게 냄새가 뱄나 싶어갖고 누워서 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셋째 날이 돼가지고, 제가 넷째 날 같은 경우에는 낮 비행기로 일찍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좀 빡세게 놀자,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아들이 평소에 일본을 오면 가고 싶어 했던 캐널샵이라고 또 반다이샵 뽑기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뭐 뽑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날은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봤던 그 남성분은 안 계시고 여성분이 계시는데, 남자는 오늘 뭐 일 안 하나 뭐 쉬나 간단히 생각을 하고 객실을 갔다가 또 흡연 욕구를 감당을 못하고 저는 전자담배를 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밖에서 전 담배를 피고 딱 들어가려고 카운터를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나 한국말도 조금 하셨던 분이라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혹시 일본어를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일본어는 아예 몰라요. 진짜 조금밖에 모른다 라고 얘기했더니 침을 이렇게 꿀꺽 삼기더니 저희 그 만능 타파고라는 어플 있지 않습니까? 번역 어플. 그런 거를 켜달라고 얘기를 하더니 거기다가 막 글을 쓰더라고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게, 혹시 첫째 날, 둘째 날 같이 담배 피우셨던 남성분 기억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다. 그 한국어 잘하시는 분 기억난다 했더니, 그분은 한국어를 하나도 못합니다 라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열심히 그렇게 한국어로 나랑 대화를 했었는데 뭔 소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남성분 한 분 계신데 저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 합니다. 증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증명이요? 하니까 그냥 장난이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했던 거 장난입니다 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조금 이게 찜찜한데 일단은 뭐 상황이 저를 통해서 벌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알겠다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했더니 부탁합니다 연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쯤 되니까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아예 생각이 안 나고 이 데스카 이 사람도 문제인 것 같고 내 주변에 계속 맴도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가, 일단은 뭐 직원들도 이러고 있고 하니까 머릿속에서 혼란은 진짜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요. 일단은 어째야 되나 저째야 되나 싶었는데 일단은 그런다고 하니까 알았다고는 얘기했어요. 그러고 넷째 날 저희가 아침에 10시쯤 돼가지고 체크아웃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었고, 짐을 챙기고 나오고 있는데 그 남성 직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번역 어플 켜갖고 내가 장난 좀 했는데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짧게 인사를 하고 그날은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 공항을 통해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을 돌아와가지고 일단은 이모님께 뭐 드려야 될 선물도 샀다 보니까 집에 와서 뭐 짐 정리해놓고 저는 이모님께 드리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이모님 당으로 갔고요. 이모님께서 제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되게 기쁜 얼굴로, 반가운 얼굴로 저의 얼굴을 딱 보시더니 갑자기 나라 잃은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좋아 빨리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방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털썩 앉았는데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한숨만 계속 쉬시는 거예요. 아이씨 이러면서 때라고 보내놨더만 진짜. 선배야 너 뒤돌아봐봐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요? 이러고 뒤를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때 제가 좀 순간 굳었긴 했지만 크게 놀라지 않았던 게, 물론 뭐 이모님이 계셨어서 그런 것도 있긴 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한 여중생 여고생으로 보이는 교복 입은 여자애가 단발머리를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눈은 없었어요. 시커맸었고 안구는 파져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마냥 기분 좋아 보이는 얼굴이고 해서 별로 무섭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는 일단 이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모님 쳐다보면서
제가 데려온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 소리 안 들리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됐다. 야, 나 일본어도 못하고 유 선생님한테 전화나 넣어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오래 생활도 하셨었고 지금은 목사 활동을 하시지만 네. 이분께서 본인이 설명하실 때 본인은 분명 한미 일중 그리고 이탈리아까지 5개 국어를 한다고 하셨었으니까 이분을 통해서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유 선생님께서 전화를 드리고 이분께서 전화를 받아서 간단히 내용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니 일단은 빨리 가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모님 차를 타고 저는 류 선생님이 계시는 교회로 가게 됐고요. 류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순간 굉장히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선배 사장님 어쩜 이러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제 머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세요. 손을 대시고 잠깐 얘기 좀 할 테니까 눈 감고 잠깐 계셔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와타시와라고 시작을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못 알아듣는 일본어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대화를 하시는 것 같았고 물론 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얘기가 끝난 것 같고 유 선생님께서 됐다고 눈 뜨시고 자세 편하게 하셔도 된다고 하시고는 말씀을 하시는 게 일단은 선배 사장님이 콧바람도 씌워주시고 담배도 피워주시고 3일 동안 그렇게 하셔서 별 감정은 없다 하시네요. 그냥 좀 잘 데리고 있다가 데려다만 달래요. 그럼 해는 안 끼칠 것 같네 그때까지 본인이 잘 데리고 있겠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데리고 있겠다고요? 저 이렇게 되물었죠.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됐고 선배 일단 너 빨리 그 스케줄이나 잡자고 너 또 언제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를요? 이렇게 했더니 일본 갔다 와야 된다고. 얘 데려다 주고 오면 돼. 알았지 선배 하면서 저를 또 며칠 전 저한테 했던 것처럼 달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일본을 언제 가요? 그리고 나 이거 스케줄 잡으려면 5주 걸린다고 이미 스케줄 다 잡아놓은 거라 5주는 있어야 되는데 어떡해요? 이랬더니 괜찮아 약속만 잘하고 잘 갔다만 오면 되니까 선배야 그렇게 날짜 잡고 1박 2일이 됐건 2박 3일이 됐건 그거 가는 걸로 하고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씩 이모 당화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만 하자 하면서 엄청 저를 달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의욕만 저는 자꾸 커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요 일단은 그런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봤더니 마침 5주 후가 저랑 제 와이프 생일이 껴있더라고요. 왜냐면 제 생일 그 다음날이 제 와이프 생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쯤 잡아서 가면 되겠네 싶어서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대략 5주 동안 저는 일을 병행하고 때로는 이모님 당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본을 다시 갈 날을 계속 손꼽아 기대하고 있었고 마침 날짜가 되어서 낮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은 하루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저희가 8시 55분 비행기다 보니까 좀 시간이 관광을 하기에는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었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날 저희가 소고기를 먹었었는데 제가 소고기를 먹었는지 소고기가 저를 먹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맛있는 고기를 먹고 저는 호텔 방 안으로 들어왔고요. 또다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저랑 저희 가족은 잠자리에 들었는데 대략 한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게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제가 잠을 깼는데 그냥 잠을 깨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보내주는 건가? 이제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건가? 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서둘러서 카드키랑 담배만 들고 바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1층으로 내려와서 사람이 있는 데서 화들짝 놀라고 그러면 또 창피한 일 생길 거 뻔하니까 사람이 없는 곳을 가서 이렇게 손발을 달달달 떨면서 쪼그려 앉아 있었고요. 담배도 전자담배 들고 왔는데 못 피겠더라고요. 한 2, 3분 정도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뭐지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전자담배를 입으로 갖다 댔고 한 2모금 정도 이렇게 빨고 이렇게 연기를 내뱉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제 뒷덜미에서 뭔가 우욱 하면서 뭐가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갖고 제가 순간 찢겨졌나 갔나 잠바가 벗겨졌나 싶어갖고 이렇게 뒷덜미 잡고 봤는데 옷은 이상한 게 없고 제 왼손은 제 목 뒤로 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제 왼쪽 귀로 진짜 고막이 떨어져 나갈 소리로 깔깔깔깔깔깔깔깔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확 돋아가지고 순간 제가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지면서 왼쪽을 딱 쳐다봤거든요.
왼쪽을 쳐다봤는데 제가 이모님 당에서 봤던 그 여자 일본 귀신이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있길래 제가 진짜 놀래면서 쳐다봤었는데 예. 제가 그 배송을 하다가 그 꼬마 아이 중에 얼굴이 기억 안 난다고 했던 그 아이 있잖아요. 그 귀신을 잡고 있는데 이게 고어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마치 뿔 잡고 떴으면 뭐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 그러고 얼굴이 있듯이 그렇게 그 여자아이 귀신을 한 손에 잡아채고 깔깔깔깔깔깔 거리면서 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아리가또 혼돈이 아리가또 이러더니 다시 깔깔깔깔깔깔 대면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고 대략 한 진짜 5분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사고회로가 정지가 돼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이러고 있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뒷문으로 뭐 담배를 피러 나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순간 이게 제가 멘탈이 나갔었다가 일단은 사람들도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순간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후다닥 해갖고 제가 호텔 안으로 들어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후다닥 방에 들어와서 누웠어요. 그냥 우와 뭐냐 뭐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혼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려서 그랬나 아니면 방이 따뜻해서 그랬나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개운하더라고요. 진짜 그동안 있었던 일은 별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꿈인 것처럼 몸이 너무 날아갈 것 같고 너무 말짱한 거예요. 이거 괜찮나 싶어갖고 일단은 일어나서 상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모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모 나 이런 상황이 있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몸 상태는 날아갈 것 같다. 진짜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모님께서 진짜 다행이다고 그냥 그러고 와. 됐어. 전배야. 너 이제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이제 편하게 놀고 오면 된다고. 갔다 오면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듣고 통화를 종료하고 나니까 일단은 기분도 굉장히 좋았고 일단은 어찌됐든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본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는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또 이모님 당을 찾아뵙고 이모님 당에 갔더니 류 선생님도 마침 그 안에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어이구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도 잘 해결하셨나 보네요. 잘 해결됐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모 나 근데 이거 일은 끝난 거면은 참 다행이긴 한데 나 이거 지금 하나도 모르겠다. 좀 얘기해줘라. 이거 끝난 거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끝났지.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여자 그 꼬맹이는 뭐고 그 일본 그 여자 귀신은 뭐고 한일전도 아니고 이거 뭔지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가서 이모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야 21년도에 나는 참 살다가 세탄이 또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순간 굳었어요. 이 세탄이가 갑자기 이게 여기서 왜 나오나.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배야 너는 그렇게 이모랑 지내면서 세탄이란 단어 안 들어봤냐고. 너 그 돌비공포 라디오 그거 맨날 방송 참여하고 방송 보면서 안 들어봤냐고 하니까 아니 뭔진 안다. 아는데 세탄이가 그게 왜 나오냐. 왜 안 나오겠냐고. 너 그 배송하다가 그 집에서 너 올감했던 게 그게 세탄이라고. 너 사람이랑 귀신이랑 같이 봤다 그랬지. 그 옆에 있던 애 걔 사람 맞아. 아니 지금은 모르겠다만 그 옆에 있던 게 걔가 세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 뭐 괜찮다며 과자만 먹으면 된다며요. 했더니 그래 과자만 신나게 먹었지 잘했지. 나는 솔직히 근데 반신반의했다. 너 일본 간다 했을 때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 알아서 떨어질까봐 반신반의해서 그러길 바랬어. 근데 그게 아니었더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얘기하시는 게 너 일본 가서 일본 것도 하나 될 것 같지? 그것도 지독한 것이다. 뭐라고 하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했더니 이건 류 선생님께서 저한테는 거짓말로 얘기했던 거고 저희 이모님께는 뭐 제대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호텔에 왔을 때 화장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냥 그 화목해 보이는 가족을 보니까 죽여버리고 싶었대요. 싹 다. 근데 그 단어를 얘기하니까 제가 그 단어를 그대로 설명을 하는데 뭐 사악한 것한테 둘러싸여서 너덜너덜해졌는데 그래도 가족은 충분히 그렇게 챙기는 거 보고 3일 동안 내 콧바람이랑 담배 좀 피게 해주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용서해 줄 만도 하겠다 싶어서 꿈속에다 자꾸 물어봤는데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더래요. 제가. 당연하죠. 일본어 할 줄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 몸에 실려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이게 나중에 조각이 짜맞춰졌던 건데 제가 일본 호텔에 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한국말을 잘했다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제가 일본어로 그 외국인 남성분께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가 되니까 저는 저 딴에는 저 사람 한국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의미로 현실 공포였던 게 40대 남자 입에서 중고딩이 할 법한 여자의 말투로 일본어를 하고 있으니까 이틀 동안 그런 얘기를 정문에서 한번 후문에서 한번 듣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그것 때문에 엄청 겁에 질렸었던 거였고 그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모님이 저를 보셨을 때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더래요 제 몸에서. 예. 그 일본 귀신이랑 세탄이랑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일본에 있을 때는 이 일본 귀신이 나름 뭐 잘 가지고 놀고 패고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 힘이 약해져서 그냥 뭐 투닥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굿을 하자니 둘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악이 바칠 대로 바친 나머지 둘 중 하나가 제 바로 그냥 비틀어 버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일본 다시 보내서 예. 저 일본 귀신이 힘이 다시 강해지거들랑 그때 되면 판결이 날 테니 네. 그때가 되면 아마 일본 귀신이 약속을 지킨다 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뭐 류 선생님께서는 생각은 그랬다고 하시지만은 저한테 거짓말을 치셨던 거고요. 방송 보고 계시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게임에 빠져서 일본을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일본 귀신이 한일전에서 이겨가지고요. 한국 귀신 그렇게 뽑아놓고 떠났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돌비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 거고 돌비님께서 저한테 카톡 보내셨을 때 저 진짜 다른 의미로 소름 엄청 돋았던 거 아세요? 일본에 계시다 그래서 근데 알겠습니다. 여행 잘하세요 라고 했는데 뭔가 여행 같진 않아서 네. 그러고 돌비님께서 여행 가신 거 아니신 거죠? 라고 얘기하시고 괜찮으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돌비님 촉이 진짜 가끔 보면 저희 이모님 촉보다 더 대단하신 것 같아서 못 속이겠어요. 정말로. 원래 뭐 어떤 일 때문에 일본에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느낌이 그랬어. 뭔가 이게 그냥 단순히 여행이랑 막 이런 것 때문에 가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해요. 진짜 돌비님 농담이 아니고 가끔은 네네. 돌비님이 진짜 그쪽으로 타고나신 건가 아니면 전 딱 이 중간계에 있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괜찮습니다. 정말 그 영험하신 분이 혹시 돌비님께 제 얘기를 해주신 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안 계셨습니다. 언제 또 시간이 되실 때 이야기 꼭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비님. 네.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배님께서 소름 끼친다고 이제 카톡은 하셨는데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한번 그냥 던져본 거고 저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뭐 어찌가 됐건 간에 오늘 전배님께서 오랜만에 다시 시들무에 와주셨다라는 또 좋은 소식입니다. 네, 이거는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